안녕하십니까. MBN골드 세가단, 김진호의 세가단.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한 섹터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트렌드를 선점하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선점해야만 지금 시장에서 아주 강한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시장 자체가 순환매가 워낙에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다가는 꼭 꼭지의 상투에 물리거나 또 그리고 시장에 굉장히 소외되기 일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강력한 섹터를 소개해드렸고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오늘 또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김준호의 세가단,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단기 투자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단기 투자라는 거는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게 단기 투자가 아니고 트렌드 매매가 아니고요.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는 게 단기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한번 복습해보면서요. 다음 주에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과 섹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가장 또 핵심이 될 수 있고 정책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지털 화폐는요.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 화폐예요. 그래서 가상화폐랑은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중국이 제일 먼저 디지털 화폐 도입에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전 시민 5만 명이 디지털 위안을 결제를 하고 있고요. 대규모 실험에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러시아도 디지털 루블화를 발행하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최소 2년이 소요된다고 하지만은 지금 G7에서도 2022년도 디지털 화폐 표준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우리 일본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내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정부 정책 수혜 섹터가 될 수 있고요. 야당의 정부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를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종이 없는 사회, 동전 없는 사회가 정책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도 우리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자라는 관점에서 종목들을 한 번씩 다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한네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네트를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20% 거의 25% 가까이 급등 시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내내 연일 약세 흐름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네트 같은 경우는 아주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됐었고요. 오늘 또한 폭발적인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25% 가까이 좀 큰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디지털 화폐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한네트라고 제가 설명드렸었고 후속주가 로지시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총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한네트를 좀 추종하고 따라가는 이등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요. 목요일 날 이제 종가 기준으로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당연히 한네트보다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번외로 제가 KCT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네트와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급등에 따라서 단일가 거래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3일간 단위가 거래가 예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KCT다라고 설명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KCT 같은 경우는 한네트와 로지시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아주 제한적이지만 충분히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네트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다. 또 지난주와 또 그리고 이번 주 초반까지 시장이 약세였던 거를 감안하면요.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 한네트를 주축으로 아주 강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보안 관련 섹터는요. 만약에 이제 한네트와 그리고 로지시스를 놓치신 분들은 굳이 그 관련 종목들을 그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안 관련해서 같이 우리가 묶어서 보자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보안 관련 섹터는 디지털 뉴딜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디지털 뉴딜, 언택트 시대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서도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원격 수업, 자율주행, 드론, 그리고 플라잉카, 미래차 산업에도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거는 보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모바일, 스마트 시티 구축,
5G 인프라 구축, 그리고 디지털 뉴딜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사물 인터넷의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보안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가 보안 관련 섹터를 관심 있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같이 곁들여서 보자고 제가 보안 관련 섹터를 지난주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음 주, 또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서 강력하게 올라가지 않은 섹터인데 우리가 이제 그 섹터 또한 제가 오늘 트렌드를 선점하는 전략으로 다음 주 또 그리고 10월 달에 아주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화폐와 보안은 항상 우리가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섹터는요. 바로 그래핀 관련 섹터예요. 그래핀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핀은 연필심에 사용되는 흑연을 원료로 어떤 벌집 모양의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냐면은 구리보다 무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실리콘보다 또 마찬가지로 100배 이상 이동성이 빠릅니다. 그리고 강철보다도 200배 이상 강하고요. 그리고 열 전도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다이아몬드보다도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 그래핀 관련해서는 물리학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꿈의 신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래핀이 꿈의 신소재냐면은 아까 제가 방금 전에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사용처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각종 연료 전지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에도 들어가고 있고 의료기기, 의약품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에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용처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국일 재질을 비롯해서 아주 강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던 사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제 그래핀을 소재로 한 코로나 치료제도 이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우리 관련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자라는 관점, 그리고 다른 섹터,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 종목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삼선 딱 3종목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핀 외에도 또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 종목 한 종목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이 그래핀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은 국일재지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래핀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재지 관련 종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언택트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라고 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택배 물량 증가에 따라서 골판지, 재지 관련 종목들이 연일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제가 예전에 낙방송에서 테리포장이라는 종목도 소개해드렸는데 그 종목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엽지를 주로 생산하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요. 담배 필터에 들어가는 종입니다. 그래서 KTNG, 탄탄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이뤄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의 거의 70%가 백엽지를 KTNG에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배터리의 핵심 페이퍼라고 할 수 있는 페이퍼를 1차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자회사 국일 그래핀을 통해서 핵심 페이퍼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수소,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일 그래핀이 작년 4월 달에 그래서 엄청 강하게 이제 국일 재지가 크게 상승이 나왔던 사례가 있는데 작년 4월 달에 구글에서 이제 그래핀 제조 기술을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글에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국일 그래핀과 함께 MOU, 협업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구글뿐만 아니라 국내외 또 그리고 굴지의 기업들과 계속해서 업무 협약을 계속해서 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 협약에 대한 기대감도 현저히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핀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일재는 좀 상징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바닥 구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이제 한 차례 급락이 나왔던 사태는 모든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여파 그 전 가격 수준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상당 기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핀 관련해서는 너무나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사용처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이 바닥 국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를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이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락이 나오면 최근에 시장이 여파로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IT 종목들은 고점 대비해서 최소 15에서 20% 이상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 국유재지 같은 경우는 시장 여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 박스권 내에서 장기간의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핀 관련 종목들은 하락이 나와도 제한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박스권 상단 부위를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는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빨간맛 편입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대창이라는 종목이고요. 구리를 원재료로 환동, 인천동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래핀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핀 자기조립 방막 코팅 기술을 연구를 완료한 기업이고 그래핀 관련해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인데 대표적인 구리 관련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은 경기 변동에 민감해서 실물 경제의 선행 지표로도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구리 관련 종목들도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대창 같은 경우는 구리 그리고 플러스로 그래핀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종목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고요.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대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국일제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여파로 이제 그 박스권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박스권을 돌파하기 직전에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출발하고 박스권 돌파 직전에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창은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가격 전략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이에요. 이건 대표적으로 중국 기업주인데요. 중국 합성 운모 신소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군제 관련해서도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광군제 관련해서는 중국 기업주만큼 수혜를 받는 기업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장기간 동안 중국 기업주들이 저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고 시진핑 방안으로 한한령 해제가 됐을 때 중국 기업주들이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핀 사업 강화를 위해서 최근에 중국 내에 2개의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래핀을 이용한 코로나 진단 기술 개발을 1분 내에 진단할 수 있는 코로나 진단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진단 키트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진단 기술을 가지고 코로나 진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합성 운모 신소재 개발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핀 관련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크리스탈 신소재 그리고 대창 그리고 국일제지 이 종목들은 그래핀 딱 하나만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핀 외에도 지금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각각 2가지 많게는 3가지 정도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크리스탈 신소재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아까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로나 여파 이후에 장기간의 박스권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강하게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매주 수요일마다밖에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섹터밖에 소개를 못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매일경제TV에서 아직 못다한 이야기 또 MBN골드 사이트에서도 제가 매일 MBN골드 사이트 장 끝나고 나서 4시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시장의 트렌드를 소개해드리고 있고 확실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섹터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저는 김진호의 세가단 다음 주 수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